이어서 시장 점검해보고 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CPI 시장보다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또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 같은 경우에도 3년 만에 이제 최대 하락폭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인플레 잡힐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나와 있는 수치 자체도 낮은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왔던 세부 조항이라든가 또는 연준 의사록을 놓고 보면 향후에 있을 물가 지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나왔었던 미국의 CPI를 뜯어보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기다렸던 주거비 부분에서 이전에 비해서 주거비 상승률이 되게 둔화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는데요. 통상적으로 CPI 안에서 주거비 비중이 34.6%로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비 비중이 가장 높은 요 점들이 만약에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이라도 하락을 시작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내려갈 개연성이 있는데 물론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재 물가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준 회의록을 놓고 보시면 연준 회의록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금융 불안 당연히 시장에 좋을 리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인플레이션의 하방 압력을 가한다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에 금융 불안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는 따라서 이번에 있었던 금융 불안율에서 물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떨어지고 또 동시에 현재 가장 비중이 높았던 주거비가 이제 하락의 어떤 가시권에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놓고 본다라면 뭐 지금 당장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달에 갈수록 물가 하락은 현재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내려갈 개연성이 커지고 있고 이런 기대감들은 현재 시장에서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뭐 달러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기대감들이 있죠. 물론 확인이 먼저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전히 대외 변수가 많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다시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은요, 이 여전히 5월 FOMC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패드워치 자체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변하고 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결 가능성이 높다가 또 0.25% 인상을 70% 넘게 반영했다가 아마 지금 정도면 60% 초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향후 시장과 가든 현재까지는 0.25%포인트가 인상이 유력한 게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제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5월 초까지 물가도 중요한데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발 요 금융 불안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하는 총재께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여전히 이번에는 0.25 정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향후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는 오늘도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 대표라든가 아니면 로젠버그라는 정말 유명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는 여러 경제학자분들이 이렇게 물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금융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과연 지금 올리는 게 맞느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번에는 금융 불안이 조금 더 진정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0.25%포인트 인상이 뭔가 대세로 굳어져 있지만 그거는 그때까지 가봐야지 알겠다. 멀진 않지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0.25를 하든 아니면 동결을 하든 그걸 떠나서 이번 5월이 거의 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땐 이번에 0.25냐 동결이냐 여부보다도 그동안 우리는 항상 어디가 도대체 끝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현재 0.25를 주장하는 분들도 그래 이번에 0.25만 하면 어쨌든 금리 인상 끝나간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지지분열했던 반도체주, 이 삼성의 감산 이슈 이후에 다시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목표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는 반도체주 눈여겨봐도 될까요?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감산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뭐 최악의 국면을 뭐 지나고 있음을 얘기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가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인위적 감산이 IMF 이후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연준 회의록에서도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둔화될 가능성을 많이 내비쳤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회복시키기가 과연 빠를 거냐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지금 정도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를 놓고 보는 분들은 뭐 저는 지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현 상황에서 놓고 보면 반도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다른 대안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 쪽에서 제가 볼 때는 먼저 수익률을 보고 나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죠. 결국엔 실적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실적 시즌 어떻게 장 전략, 투자 전략 세우면 되고 좀 염두에 둬야 할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종목만 아니라면 이미 어려워진 실적은 대부분 시장에서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되게 많아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금융 불안이 앞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 또는 의외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보면 이제 수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이 아니라 2분기 이후의 실적을 어떻게 이 관련 기업들이 내줄 거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많이 갈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너무 급감을 했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IMF에서도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 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고민했던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수출이 의외로 지금 이번 달에 나온 지표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되게 좋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면 뭐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기대감을 높일 순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에서 상당 부분 요거를 조금 더 우호적인 변수로 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들을 저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현재 지나간 실적이 아닌 앞으로 실적, 여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고 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어떤 변수를 주로 얘기를 해주는지 저희들이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 만큼 기업들의 실적 한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